요 같은 경우는 사실 10년 넘게 공실상가로 방치가 되어 있었던 실투자금은 1,5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순 현금은 63만원이고요 1년이면 657만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대비해서는 수익률은 무려 50.4%, 5,700만원 투자를 해서 낙찰 2달 만에 매매 차익이 1억 200만원이 난 물건이, 솔직히 부동산 투자는 목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대세는 온라인인데 이제 상가 투자하면 쫄딱 망하지, 앞으로 메이저 상권 빼고는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상가 투자에 대한 이 막연한 걱정과 거부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1,000만원대의 실투자금으로 매월 70만원대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과 2,000만원대의 실투자금으로 2달 만에 5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낸 최신 투자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독부터 눌러 두시고요. 잘 들어 두셨다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입지, 비슷한 컨디션의 투자 물건에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남들은 다 망할 거라고 욕하는 상가에서 우리는 조용히 수익을 만들 겁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인천 연수구 연수역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달에, 6월 말에 제가 여기 해당 이 건물이 2층 상가 13개가 한꺼번에 공매로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감정가 대비해서 전부 다 10%대로, 즉 10분의 1 가격으로 최저가로 진행된 이 상가 13개가 있었고, 제가 이 물건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무료 라이브 특강 때도 이 물건을 말씀드렸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가남 스터디 모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계신 저희 멤버분께서 여기 13개 중에 5개를 낙찰을 받고, 이번에 5개 중에 2개는 매매를 하셨고 3개는 임대를 다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뭐 투자금을 얼마였고 대출을 어느 정도 냈고 그 다음에 월세는 어떻고 매매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연수역인데요, 여기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연수역이라는 수인 분당선이 있긴 한데 그 연수역은 사실 이용객 수가 그렇게 많은 철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집객력이 좀 약해요. 그리고 주변에 이 연수역 상권은 특이하게도 이 중간에 이제 철도가 나 있으면서 이제 남쪽과 북쪽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그 단절된 곳을 보시는 이 고가가 연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로 인해서 차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이동이, 북쪽의 사람은 남쪽으로 못 오고요, 남쪽의 사람도 북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쉽지 않은 그런 상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쪽 주변 상권 자체가 굉장히 그게 많아요. 유흥도 좀 많고요. 그러니까 학원은 거의 안 들어가 있고요. 병원도 그래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좀 상권 자체가 소위 말해서 병의원 학원으로 맞춰진 A급 상권은 아닙니다. B급이 맞겠죠. B급이고요. 그러니까 업종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를 주로 다니는 유동인구 자체가 돈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20, 30대, 40대까지가 아니라 좀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상권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연수역 보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웃긴 댓글 하나 봤었어요. 제가 지난 6월 말에 여기 영상을 찍고 영상을 올렸더니, 야, 거기 상가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은 거기 장례식장이 있어서 서가 안 좋아서 상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의 댓글도 하나 했었고요. 요쪽 지역은 그냥 답이 없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내면 다리 타쳐하고 자빠졌나 모르겠네.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고가도로가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댓글을 좀 교양 있게 달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감정이 13개 중에 어떤 거는 이제 감정이 5억에 냈는데 최저가가 이제 4천 몇백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5억 상가가 4천에도 안 나가요? 4천도 비싸다. 한국 상가는 끝났다. 부동산 다 무너질 거다. 상가에 열고 가져다 팔 물건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이소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때문입니다. 이게 요 말씀 좀 한번 드리고 싶었었어요. 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는 이런 상가들에는 맞아요, 판매업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상가들도 있어요. 이런 다이소 같이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갔죠. 주로 그런 게 이제 어디 있냐면 1층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온라인에 의해서 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 생각을 해보세요. 2층, 3층, 4층에 주로 뭐가 들어가 있냐? 판매업 안 들어가요. 판매업은 주로 뭐가 있냐? 병의원, 학원, 스터디, 카페, 그 다음에 사무실, 뷰티 업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온라인에서 대체 가능한가요? 안 돼요. 그거는 무조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쉬운 게, 사람들이 온라인이 대세고 다 쿠팡이 다
하고 다이소가 있기 때문에 상가는 다 안 된다라는, 좀 어찌 보면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상가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넓은 범위에서 일부분은 온라인의 침투로 받는 게 맞지만, 반대로 그 나머지 사이드들, 즉 공간을 제공하고 사람의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그런 쪽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때가 오히려 블루오션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적으시잖아요. 요즘 뭐 전부 다 아파트 쪽 다 관심 있잖아요. 이럴 때 아무도 없을 때 상가를 투자를 잘 하시면 싼 값에 살 수가 있고, 저 부동산 강사 뭐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제가 깨드리기 위해서 실사례를 오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과 2-3달 만에 어떤 식으로 임대를 마쳤고 또 매매까지 했는지 그걸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 지금 2층 전체에 13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낙찰이 전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다 찾아갔고요. 요 같은 경우는 사실 10년 넘게 공실 상가로 방치가 되어 있었던 상가입니다. 왜 그랬냐면 시행사에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임대도 맞추지 않고 계속 공실로 방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물건들이 버티다 못해서 이제 나온 그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거의 모태 공실 그런 상가인데, 입지로 대비했을 때는 여기가 그렇게 공실로 있을 자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료 라이브 특강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여기는 2층 상가가 평당 임대료가 전용면적 평당 임대료 부가세 별도고요. 한 35,000에서 4만원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정도 가격에 맞춰졌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서 우리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여기 2층 상가가 모양이 약간 배 모양이에요. 배. 제가 평당 얼마에 전부 다 낙찰이 됐는지도 지금 다 명기를 해놨거든요. 정말 싸게 잘 받았어요. 지금 대부분 전용면적당 평당 200만원대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엄청 잘 받으셨습니다. 보통 이 정도 위치의 상가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당 매매가는 600, 700선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200만원대 받았으니까 굉장히 우량하게 잘 받은 물건이 됐고, 지금 그 13개 중에 5개를 저희 부스모 스터디 멤버분께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 디테일한 임대나 매매 정보에 대해서 따로 허락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픈해 드린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낙찰이 좀 돼서 그런지 공사를 하려고 뭐 준비하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저긴 벌써 좀 들어섰네요, 물건들이. 201호하고 202호 같은 경우 두 개 지금 합해서 27.2평이거든요. 낙찰가는 합해서 6,400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랑 법무사비가 390만원 정도 나왔고요. 지금 대출은 5,120만원, 낙찰가의 80%를 받았고, 그리고 이게 두 개 호수실 합쳐가지고 미납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1,670만원 정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치 공용관리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내셨고, 근데 이제 월세를 얼마 세팅을 했냐, 요게 이제 두 칸 27평 합해가지고 보증금 1,000에 월세 100만원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당 37,000원에 지금 맞췄고,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좀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 정리를 해보면은 이분께서 실투자금이 약 한 2,340만원 들어가서 순현금으로는 매월 77만 8천원이 나와요. 그럼 1년으로 치면 934만원의 순현금흐름이 들어오는데요. 즉 실투자금 2,300만원 대비해서 연간 수익률은 40% 나는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9호 쪽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진짜 몇 달 전에 제가 왔을 때는 거의 죽은 상가였는데, 이제 확실히 낙찰자가 새로 생기고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니까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살아났어요, 확실히. 그리고 제가 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이 물건을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9월 달에 입찰을 하셨어요. 두 분이 들어가서 하셨는데,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거를 6월 말에 이제 유튜브를 찍게 됐었잖아요. 제 채널에 비해서 영상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거의 조회수가 한 5만 8천까지 나오는 바람에, 이게 6월 달에 처음 됐을 때는 전부 단독 낙찰이었는데, 이후에 다시 똑같은 금액이 재입찰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6명씩, 3명씩 이렇게 입찰이 들어왔었어요. 가위 수강생분께서는 아쉽게 폐차를 하셨던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209호인데요. 여기가 전용면적 19.5평이에요.
여기는 대로변이 아니라 이제 위면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는 사무실로 임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낙찰은 4,900만 원에 받으셨어요. 취득세 법무사비는 298만 9천 원이었고요. 대출은 80% 나왔습니다. 즉 낙찰가의 80%인 3,900만 원 나왔고요. 금리는 조금 비쌌어요. 5.2%. 그래서 월 16만 9천 원이 매달 대출 이자로 나가고요. 미납갈비는 이 호실은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팅을 하셨거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평당 4만 1,000원에 세팅을 하셨고요. 실투자금은 1,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 순현금은 63만 원이고요. 1년이면 657만 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대비해서는 수익률은 무려 50.4%, 즉 2년만 딱 하면 바로 월세로만 원금을, 실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량 세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상가는 월세만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 두 개 호실은 바로 매도를 하셨거든요. 즉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게 상가의 매력이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해당 사례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뭐 들어오는 거지? 207호랑 208호가 되겠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요거 207호, 208호 같은 경우는 임대가 아니라 바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바로 임대 맞추지 않고 바로 매매를 해서 이제 투자금을 좀 회수하시려고 했던 이제 목적이었는데요. 여기에 207호하고 208호 합쳐서 전용 면적은 42.7평이었고요. 두 개 합쳐서 낙찰가는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층 42.7평을 1억 2천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취득세랑 법무사비는 730만 원 정도가 나왔었고요. 대출 이것도 80%인 9,600만 원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 호수 합해서 미납관리비가 좀 많았어요. 2,6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요건 조금 높았어요. 한 5,750만 원 정도 실투자금이 들어가서 명의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얼마에 매매가 되었냐면은 2억 5,600만 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즉 전용 면적 딱 600만 원 이제 2억 5,600에 매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낙찰은 요거 207호 여기는 평당 29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고, 옆 호실은 271만 원에 받으셨거든요. 근데 두 개를 합쳐서 평당 600만 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 두 달 만에 매매 차익이 1억 200만 원이 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5개를 받아서 2개는 바로 매매를 하고 3개는 임대를 맞춰서, 이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임대한 3개 물건 같은 경우는 다 합쳐서 임대에는 약간 실투자금 3,800만 원이 들어가서 매월 140만 원 정도의 순 월세 현금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3,800만 원 투자해서 매월 140만 원 순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매매를 통해서 5,700만 원 투자를 해서 바로 차익이 1억 200만 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금액이 또 생겼죠. 그래서 이 물건이 약간 그거 같아요. 소액 투자금으로도 충분히 상가 투자를 해서 월세 수익도 받고 매매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또 온 거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막 무인 호텔도 있고요. 뭐 병원도 섞여 있고, 이쪽이 술집도 많고, 그렇게 좀 흔히 말한 그런 A급 상권은 사실 아니에요. B0나 B-급의 상권이지만 어찌됐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금액이 싸면 다 맞춰진다는 걸 이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앞에 봤던 여기 209호 같은 경우는 실투자금이 1,500만 원 들어갔어요. 1,500만 원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월세를 맞췄거든요. 1,000에 80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순현금이 매달 63만 원씩 나옵니다. 1,500만 원 투자해서 63만 원, 1년이면 757만 원의 순 월세가 나오거든요. 2년이면 실투자금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리고 201호, 202호 같은 경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금물권 같은 경우는 두 개 합쳐서 2,340만 원이고, 한 개당 한 1,150만 원 정도, 1,170만 원 정도 실투자금이 들어갔어요. 1,000만 원대죠. 그리고 매월 나오는 현금 흐름이 두 개 합쳐서 80만 원이니까 하나당 1,150만 원 투자해서 매월 한 40만 원씩 순수한 월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런 세팅이 가능하다는 걸 이번에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사례 좀 잘 보셨나요? 되게 짧은 기간에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나온 그런 사례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감이라든지 느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명확한 이 숫자를 가지고, 즉 정량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전용 면적당 200만 원대에 다 낙찰을 받으셨고, 매매를 한 것도 600만 원에 파셨거든요. 이 숫자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가격대에 사면 이 정도 임대료를 받게 되고, 이 정도 임대료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라는 걸 숫자적으로 딱 갖고 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지역의 시세들도 여기는 싸네 비싸네가 아니라 전용면적 평당 임대료 얼마 해서 그거를 지도부에 얹혀서 매핑을 해놓고 돌아다니다 보면, 해당 이 사례는 이 정도 상가는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확신으로 변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화 시켜서 상가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성공 확률이 엄청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상가 투자를 제가 하듯이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되게 정량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실패할 일이 없을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돈 되는 부동산 정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